네, 안녕하세요. 외국인 운전면허 교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 다뤄볼 주제는 바로 보행자의 통행 원칙과 보행자 등에 대한 보호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도로에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같이 도로를 공유하고 있는 보행자들도 다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들에게는 이러한 보행자들에 대한 보호 의무가 따르고 있고요. 또한 보행자들 역시 운전자와 공유하는 이 도로에서 안전하게 통행할 원칙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원칙에 따라 통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통행 원칙과 보호 내용들을 좀 살펴보실 수 있도록 준비한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행자의 통행 원칙인데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일반 도로에서는 당연히 보행자는 보도로 통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도로공사 등으로 인해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이거나 혹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예외하고는 모든 보행자들은 보도를 통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도로라면 차마와 마주보는 방향의 길 가장자리, 가장 끝부분으로 통행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는 길 가장자리 구역을 통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일방 통행인 경우라면, 즉 차량들이 한쪽의 방향으로만 통행하는 도로라면 차를 마주보지 않고도 보행자들의 통행이 가능하다는 점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보도에서 보행자는 우측으로 통행하도록 원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측 통행이 원칙이라는 점도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횡단보도나 지하도, 육교와 같은 도로 횡단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라면 당연히 그 횡단 시설로 횡단을 해주셔야 합니다. 간혹 육교를 올라가고 싶지 않아서 혹은 지하도를 건너기 귀찮아서 그냥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육교나 지하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운전자들이 더욱더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운행을 하는 경우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무단횡단을 한 보행자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차량의 속도를 더 올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 그 위험성이 커진다는 점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지하도나 육교와 같은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거동이 조금 불편한 지체장애인의 경우라면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도로를 횡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 엘리베이터가 없는 육교이거나 계단으로만 통행을 해야 되는 곳이라면 지체장애인에게는 횡단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서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라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를 횡단하셔야 되는 일이 생기신다면 가장 짧은 직선거리로 횡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통행 원칙,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기 때문에 이 통행 원칙대로 통행을 해주셔야만 운전자와 보행자가 상호 안전하게 도로를 다닐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보행자들을 보호하는 의무가 운전자들에게 부과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보행자 등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성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좁은 도로, 이면도로나 골목길 같은 곳에서 보행자 옆을 통과해야 하는 차량의 운전자가 있다면 보행자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서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시정지 해주신다면 더 안전하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서행하시는 게 맞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또한 안전지대를 통과하시는 경우도 있으실 텐데요. 이 안전지대는 차량의 운전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보행자를 위한 곳이기 때문에 보행자가 안전지대에 서 있는 경우라면 당연히 서행해 주셔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어 있고요. 만약 보행자가 없는 경우 안전지대 옆을 통과하시게 된다면 그대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횡단 중인 보행자를 만나시는 경우도 있으실 텐데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는 경우라면 횡단보도 앞 또는 정지선에서 일시정지 해주셔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당연히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횡단을 모두 마쳤다면 그때 주행을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어린아이 혹은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 흰색 지팡이를 짚고 건너가시는 분들도 종종 발견이 되고요. 혹은 지체장애인이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경우를 마주하시게도 될 텐데 그런 경우에도 당연히 일시정지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보행자 등에 대한 보호도 필요하지만
교통약자로 분류되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를 더욱더 해주시기를 운전자들에게 부탁드리고 있는데요. 크게 어린이, 노인, 장애인의 경우에는 교통약자로 따로 분류되며 이러한 약자를 위한 보호구역을 지정해서 더욱더 안전한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많은 시설 주변 혹은 고령자들이 많은 노인시설 주변, 장애인들의 통행이 잦은 곳에는 교통약자를 위한 보호구역 지정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어린이 보호구역 혹은 노인 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이 바로 교통약자 보호구역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에서도 당연히 위반을 하시는 일은 없으셔야 하는데요. 만약 위반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면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벌점도 2배로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범칙금 역시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금액이 2배가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24시간 내내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에서의 위반을 단속하고 있는데요. 특정 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 사이에 만약 단속이 되신다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점이 2배 부과되는 위반으로는 신호위반, 과속, 그리고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벌점을 2배로 부과하고 있고요. 주정차 위반과 같은 위반에 대해서까지도 범칙금은 2배를 부과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주정차 위반을 하는 경우 일반 도로보다도 범칙금이 3배 이상 늘어났다는 점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통약자 보호구역까지 제가 설명을 좀 드려봤는데요. 간단한 개념들을 살펴보셨기 때문에 이제 문제를 통해서 이 내용들을 확립시키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보행자의 횡단보도 통행 방법으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을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이미 이 통행 방법 알고 계실 겁니다. 우측 통행이 원칙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쉽게 보기 2번 우측 통행 또는 화살표가 있는 곳에서는 화살표 방향이라는 선지를 고르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한 가지 사항을 더 추가로 설명드려 보자면 화살표가 있는 곳에서의 통행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설명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만약 밖을 나가시게 된다면 횡단보도를 건너실 때 횡단보도를 한번 유심히 봐주시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우측으로 통행하는 건 원칙이기 때문에 알고 계셨겠지만 화살표를 인지하지 못하셨던 분들도 분명 계실 텐데요. 화살표가 실제 그려져 있습니다. 우측 방향에 그어져 있는 이 화살표를 보시고 이 화살표가 있는 방향대로 통행을 하신다면 원칙적인 통행 방법으로 통행이 가능하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상 보행자 보호에 대한 설명 중 맞는 2가지를 고르는 문제인데요. 1번 보기부터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전거를 끌고 걸어가는 사람은 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문구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 이유는 자전거를 끌고 걸어가는 사람이라면 보행자로 볼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에서 간혹 횡단을 하는 자전거 운전자 가운데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가지 않고 타고 횡단하는 경우가 종종 보이는데요. 그 경우에는 보행자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만약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운전자가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겪게 된다면 차대차 교통사고로 처리가 된다라는 점 추가적으로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자전거를 끌고 내려서 걸어가는 사람이라면 보행자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보기 2번,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이 있다면 보행자에 우선하여 통행할 권한이 있다라는 문구인데요.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 이유는 보행자에 대한 보호가 운전자들의 첫 번째 의무사항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무리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셨다라고 하더라도 보행자에 대한 보호가 우선이 돼야 하므로 2번은 맞는 표현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3번, 시도경찰청장은 보행자의 통행을 보호하기 위해 도로에 보행자 전용 도로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맞는 표현입니다. 보행자의 통행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보행자가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도로 설치가 가능하다라고 하니까요. 3번은 맞는 표현임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보행자 전용 도로에는 유모차를 끌고 갈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유모차를 끌고 가는 보행자의 경우 보행자 전용도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유모차는 차에 해당되지 않는 보행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통행이 가능해서 4번은 정답이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보기 3번과 4번을 골라주시면 되는 두 번째 문제 같이 풀어보셨습니다.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교통약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보기부터 살펴보실 텐데요. 1번 보기 고령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인이나 고령자의 경우 교통약자에 해당이 된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1번 보기는 답이 되지 않습니다. 2번 임산부의 경우 역시나 교통약자에 해당이 됩니다. 제가 크게 분류했던 세 가지 부류에 포함되어 있진 않았지만 임산부 역시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통약자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3번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역시 당연히 교통약자에 해당이 되는데요. 영유아가 교통약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동반하고 있는 사람 역시 교통약자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4번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의 경우라면 교통약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려동물을 동반하고 있는 사람, 일반적인 보행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보행자에 대한 보호는 필요하겠지만 교통약자로 분류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정해진 괄호 시간 사이에 신호 위반을 한 승용차 운전자에 대해 기존의 벌점을 2배로 부과한다. 괄호의 순서대로 맞는 것은 어떤 것인지 고르는 문제인데요.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을 기억하신다면 쉽게 답을 고르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신호 위반, 속도 위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기존의 벌점보다도 2배가 부과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쉽게 3번을 고르실 수 있는 문제고요. 24시간 내내 단속이 되기 때문에 교통약자 보호구역 안에서는 위반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더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사진형 문제를 같이 풀어볼 텐데요. 내 차 앞에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사진 속에도 보입니다.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2가지를 고르는 문제인데요. 보기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일시정지하여 횡단하는 보행자를 보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단횡단하는 보행자이므로 보호할 필요가 없다 라고 혹시 생각하신다면 잘못된 생각임을 알려드립니다. 물론 무단횡단은 잘못된 행동이지만 보행자에 대한 보호는 언제든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일시정지 후 횡단하는 보행자가 횡단을 마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운전 방법 안전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보기 1번은 정답이 되겠고요. 보기 2번, 무단횡단자는 보호할 의무가 없으므로 신속히 진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보기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다시피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 역시 보호할 의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기다려주셔야 하므로 두 번째 보기는 안전한 운전 방법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3번, 급정지 후 차에서 내려 무단횡단하는 보행자에게 화를 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급정지도 굉장히 위험한 행위이고요. 무단횡단 보행자에게 화를 내시는 행위도 안전한 운전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무단횡단이라는 행위는 굉장히 잘못된 행동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화를 내실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4번, 비상전멸등을 켜서 뒷차에게 위험 상황을 알려준다.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내가 갑자기 멈춰서는 상황이 생긴다면 뒷차 역시 앞차가 왜 갑자기 멈춰설까라는 궁금증을 갖게 될 겁니다. 또한 바로 대처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비상전멸등으로 위험 상황을 알려주신다면 안전한 운전이 가능해질 겁니다. 따라서 보기 4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경음기를 울려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횡단하지 못하도록 한다. 우선 경음기를 울리시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위협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보행자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들에게도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을 자제해 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안전한 운전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5번은 답이 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의 정답 1번과 4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보행자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사진 속 상황을 먼저 살펴본 뒤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다.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2가지를 고르라고 합니다.
현재 이 차량이 주행하고 있는 도로, 횡단보도가 앞에 펼쳐져 있는데요. 아직 횡단을 하고 있는 보행자들의 모습도 보이고요. 우측에 서 있는 보행자의 모습도 보입니다. 보기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하도록 정지선에 일시정지한다. 앞서 푸셨던 문제와 비슷한 내용입니다.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보행자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빠른 속도로 빠져나간다.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 횡단을 시작하진 않았지만 우측에 서 있던 보행자의 모습을 보셨다면 2번은 잘못된 운전 방법이라는 걸 쉽게 파악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3번, 횡단보도 우측에서 갑자기 뛰어드는 보행자에 주의한다. 굉장히 안전한 운전 방법입니다. 제가 아직 횡단을 시작하지 않은 보행자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보행자가 언제 횡단을 시작할지는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항상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3번의 내용은 안전한 운전 방법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4번, 횡단보도 접근 시 보행자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경음기를 여러 번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경음기 사용을 자제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면 울리지 않으시는 게 좋기 때문에 4번 정답이 되지 않습니다. 5번, 좌측 도로에서 차량이 접근할 수 있으므로 경음기를 반복하여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역시나 4번 보기와 마찬가지로 경음기 사용이 조금 올바르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른 차량에게 울리시는 경음기 소리라고 할지라도 보행자가 놀라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을 자제해 주셔야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문제의 정답 1번과 3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풀어볼 텐데요.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설명 중 맞는 2가지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현재 보고 계신 사진 속에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노면 표시를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시속 30km의 최고 속도 제한이 걸려 있다는 점도 노면 표시로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또한 과속방지 시설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까지 확인하신다면 완벽한 어린이 보호구역의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1번 보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의 통행 속도는 시속 50km 이내로 제한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번은 맞는 설명이 아닙니다. 2번,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는 설명입니다.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가 많은 어린이 시설 주변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번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가 허용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정차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번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4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들이 주의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린아이들의 특성상 주의를 기울이기 굉장히 어렵고 어린아이들의 특성상 어린아이들이 주의를 하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앞만 보고 달리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요. 운전자들을 발견했을 때 당연히 차량이 나를 보고 멈추겠지라고 판단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운전자들이 아이들의 안전을 보호해줘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4번은 답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립니다. 5번, 통행속도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주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말 안전한 운행 방법을 기재해 놓은 설명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정해져 있는 최고속도 시속 30km를 준수하고 어린아이가 언제든지 뛰어나올 수 있다는 생각으로 운전을 하신다면 안전한 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5번도 정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문제의 정답 2번과 5번을 골라주신다면 정답 처리가 되실 겁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문제까지 다 풀어보셨는데요. 오늘 살펴보셨던 보행자의 통행 원칙과 교통약자 보호구역 그리고 교통약자에 대한 보호사항들까지 모두 기억해 주신다면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와 보행자 간의 상호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